지금 시장은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공약은 아마 지켜질 겁니다.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를 게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상승세가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갈 거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이 달러에 대한 적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많이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5년 동안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모을 텐데 매년 2% 이상 가치가 하락하는 달러 대신에 오히려 그간 역사상 매년 가격이 55%씩 상승했던 비트코인을 갖게 됨으로써 많은 나라가 미국을 쫓아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에서 32년을 근무했고 그중 해외 7개국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정년퇴직한 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마저도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는 인생 산막을 이렇게 자유로운 글쓰기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전하고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를 이제 짚어보면 첫째, 과거의 암호화폐의 가장 큰 적은 미국의 규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 적대적 규제에서 이제는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간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들이 이끌어왔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관 주도 장세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이 기업의 재무전략 투자 자산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가는 물론이고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금융계에서도 암호화폐는 달러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그들은 인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같이 송금 능력이 탁월한 코인이 나오니까 이게 달러 주도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 혹은 도전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규제로 활동을 제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도 사실은 스위프트 시스템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스위프트 시스템은 오래된 메시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한 서너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단계마다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 같은 것을 걸러내왔던 그동안의 노하우가 여기 다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자금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함부로 돈을 송금시키려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그러한 노하우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비록 아날로그 시스템이고 이제는 디지털 화폐 같은 데 비해서 형편없이 송금 수수료도 비싸고 느려 터졌고 게다가 확인하는데 며칠씩 걸리고 그런 시스템에도 미국이 그거를 손을 놓지 못하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아마 많은 변화들이 뒤쫓아올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행정부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입법부도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선 치를 때 총선도 같이 치러졌는데 하원 435명 중에서 친암호화폐 당선 인사가 247명, 반암호화폐가 113명으로 압도적으로 친암호화폐 의원들 숫자가 많습니다. 상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25명 뽑았는데 15명이 친암호화폐고 10명이 이제 반암호화폐 성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하원이건 상원이건 친암호화폐 의원들로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과거는 공화당만 사실은 친암호화폐 성향이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조차도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입성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양당 공이 규제보다는 지원 법안 쪽으로 발의하고 이제 제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변화는 개인들이 이끌어왔던 장세에서 기관 주도 시장으로의 변화인데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세금 문제, 회계 문제, 그다음에 또 어디다 보관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수탁 문제 등으로 사실상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ETF가 등장함으로써 이거를 일거에 해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그들이 지키는 2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다라는 걸 지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그들이 신봉해왔던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고 이제는 어느 기관 투자자들에도 맘 편히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서 거시경제 흐름만 나쁘지 않다면 앞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이런 암호화폐들을 담는데 그들이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1분기에 944개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산 걸로 밝혀졌어요. 그 SEC의 분기별로 그들의 포트폴리오 변동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944개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결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기관 투자자가 40개도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체 투자사의 한 9% 정도 들어왔고 그나마 대형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은 아직 본격적인 입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제 입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전통 금융산업과 암호화폐 산업이 거대한 융합을 시작한 겁니다.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트코인이라는 위험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상품에 노출된 것이 이것이 금융기술의 첫 번째 혁명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금융이 토큰화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블랙록의 큰 뜻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금융의 토큰화 쪽에 비중이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체이널리시스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내용이 북미에서 이루어진 가상자산 거래의 약 70% 이상이 건당 100만 달러가 넘는 거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거는 개인들의 투자로 보기 힘들고 이거는 기관들의 투자라고 추정을 하면서 현재는 기관 비중이 개인 30% 그다음에 기관 70% 정도로 기관들이 이 시장을 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의 재무전략 투자자산으로 비트코인이 각광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마이크로 스트레치 잘 아시죠?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을 담았는데 비트코인 상승률만큼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비트코인 상승률은 4년 동안에 한 426% 증가한 데 비해서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주가 상승률은 자그마치 1620%나 됐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보다 3.6배 정도 더 상승률이 가파르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이 마이크로 스트레치 전략을 따라서 비트코인을 사모았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6개월 사이에 120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을 달러 일변도해서 이제는 조금 허물어서 그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자라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총에 그 안건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걸 분석해 봤더니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자체 분석을 내리고 주주들한테 이번 표결에는 반대표를 좀 던져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어떤 상징성과 파급 효과가 있어서 지금 그 불이 아마존이나 다른 기업으로 지금 옮겨 붙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달 15일에 새로운 재무회계 기준이 시행됐습니다. 이건 어떤 거였었냐면 그동안 가상자산을 기업이 샀을 경우에는 사고 난 다음에 가격이 폭락하면은 그 폭락한 최저 가격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됐었습니다. 즉 가상자산으로 인해서 회사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가장 낮은 가격에 기록해서 그것만 자산가치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번에 바뀐 회계 기준에 의하면 매 회계 기간마다 공정가치, 곧 시장가치로 측정을 해서 시세를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변동이 일어난 거, 즉 살 때보다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걸 순이익으로 잡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의 회계 기준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재무전략의 일환으로 그들의 사내유보금 중의 일부를 비트코인을 담으려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회사들이 주가 부양책을 할 적에 기존에는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부양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조 원을 들여서 자사주 소각을 했어요. 그런데 약효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이틀 반짝하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이 아예 가상자산 계좌를 하지 못하게 이거를 지침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해요. 이게 법령으로 막는 것도 아닌데 일종의 행정지도와 같은 지침으로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금융당국이 이거를 허가를 안 내주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은 특히 독일이나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지금 대부분 친암호화폐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나가야 됩니다. 미국의 현물 ETF 같은 것도 개인들도 사지 못하게 금융당국의 지도로 인해서 그거를 다 막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적에 외국에서는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3년 이상 수입을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휴대폰 살려준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까요? 외국에서는 스마트폰이 나오자 젊은이들이나 벤처기업들이나 이 스마트폰의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벤처기업과 젊은이들이 뛰어들어서 한창 개발을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3년 후에나 스마트폰을 대함으로써 사실 이 스마트폰 앱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를 가상자산에서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관료들이 선한 의지로 우리나라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그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싹을 집어넣었던 그러한 전례를 가상자산에서는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나 모든 게 이렇게 확 바뀐 그 근저에는 생태계에 참여한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미국 국민의 22%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 미국 유권자가 2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3분의 1에 가까운 8천만 명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치가들이 당락에 직결되니까 암호화폐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이제 바뀔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건 입법부건 친암호화폐 정권들이 탄생했는데, 즉 이 얘기는 앞으로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제는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태계가 됐다는 겁니다. 즉 이 시장을 바꾼 거는 정치가나 의원들이 아닌 바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를 강하게 키워나가서 오늘날의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우선은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큰 기대를 갖게 해주는데 트럼프가 얘기한 공약은 아마 지켜질 겁니다. 트럼프가 우선 채굴이 미국에서 100%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좀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채굴 국가이자 거래 국가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전기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초창기에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의 90%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도 한 70% 정도 이상을 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2021년 5월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채굴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의 채굴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시레이트가 한 70% 정도, 즉 중국의 채굴 비중이 한 70% 정도 됐었는데 금지령을 발표하자마자 이게 제로 포인트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채굴을 일제히 멈춘 거죠. 그러다가 정부의 특별한 규제책이 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슬금슬금 다시 채굴을 시작해서 그해 말에 한 21%까지 비중을 높였다가 지금은 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에서 채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 틈을 타서 급격하게 채굴 비중이 늘어난 나라가 있어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채굴 비중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빠른 속도로 채굴량이 증가하는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전기료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쌉니다. 미국은 주마다 전기료가 상이해서 특히 텍사스 쪽하고 이 뉴욕 서부를 통해서 이 동부 쪽 애플라치 산맥 쪽 그쪽이 전기료가 싸요. 그리고 특히 석탄으로 발전하는 발전소의 심해 전기가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채굴존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전기료가 중국보다 더 싸졌어요. 그간 중국이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중국보다도 싸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채굴 100%를 미국이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굴 경쟁력이 지금은 미국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기관 주도 장세로 가다 보니까 거래량도 전 세계 거래량의 한 지금 23%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미국의 거래량이 많아요. 채굴도 가장 많은 데다가 이제는 거래량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채굴이나 거래량 측면에서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들들 셋이 다 친암호화폐 성향을 갖고 있고 게다가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지금 그 디파이 프로토콜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사실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수익의 4분의 3이 트럼프 아들들한테 돌아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선거 캠프에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진원으로 트럼프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갔고 또 하나는 민주당 출신의 그 무소속 대선 후보로 나왔던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아주 진취적인 암호화폐 공약을 치고 나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암호화폐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다음에 정부 예산을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겠다. 비트코인도 거래 통화로 사용하게 하겠다라고 치고 나왔을 때 트럼프가 이 양반의 암호화폐 공약의 많은 부분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트럼프의 공약화됐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미국 국민들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권자의 3분의 1이나 됐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가 과감하게 친암호화폐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강요 곳곳에 임명한 것은 또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를 게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일 겁니다. 그 다음엔 트럼프가 유세 중에 한 공약 중에서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에 허용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은 CBDC에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CBDC를 대신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다시피 달러와 이 가상자산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로 가상자산들을 살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는 얘기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커진다는 의미고 즉 그 얘기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아마 많은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세상이 많이 바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백악관 내에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차르를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SEC 위원장도 친암호화폐 인사로 왔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단도 구성하고 그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스크린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발표하고 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의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 5개월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상승세가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갈 거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는 경쟁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원래 이게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 후에 나름대로 많이 당위성의 논리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결국 비트코인으로 정부 부채를 갚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100만 개를 모아서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루미스 상원의원의 의견에 의하면 이게 미국 부채의 절반은 갚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은 대부분이 지금 이제 미국 국채입니다. 즉 달러 자산으로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시장을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국채 시장의 수요 부족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예전에는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손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국채를 외환보유고에 담지 않고 대부분 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국은 장기 국채의 수요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단기 국채 위주로 국채 발행의 85%가 단기 국채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그들의 담보물로 잡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커지는 것만큼 미국 국채 시장과 달러한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달러에 도전하는 적대 세력을 봤는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오히려 달러 시장을 도와주는 서로 융합하는 그런 관계로 봄으로써 이 가상자산이 그간 달러에 대한 적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많이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 금융산업하고 가상자산의 이제는 거대한 융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이 토큰화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모든 금융의 중심에 있는 달러와 이런 토큰들이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슈빌에서 열렸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바로 이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을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다음에 등단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바로 트럼프의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서 관련 법안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거를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려고 하냐면 미국은 5년 동안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모을 텐데 이거는 전 세계 공급량의 5% 정도 되는 비중 인데 이걸 모은 다음에 우리가 20년 동안 이걸 보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2045년 경우에는 미국 부채의 절반을 이걸로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방법론을 얘기를 했는데 우선 우리한테는 21만 개의 몰수 비트코인이 있고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연준 산하에 12개 지역 연준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는데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도록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년 2% 이상 가치가 하락하는 달러 대신에 오히려 그간 역사상 매년 가격이 55%씩 상승했던 비트코인을 갖게 됨으로써 이게 바로 우리가 정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해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고에 들어가 있는 금이 일종의 전략자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채 같은 건 갖고 있으면 이게 수익이 발생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금은 갖고 있어봐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많은 중앙은행들은 금을 비축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그게 가치 상승도 있고 어떠한 외환표시 채권보다는 훨씬 안전한 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편입을 하면 다른 나라들도 금을 편입했듯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편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브릭스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을 유시해서 지금 브릭스가 금매집에 혈안이 되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 이번 정상회의에서 금을 담보로 하는 무역통화를 만드는 것을 논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도 무역통화에 쓰기로 그들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나가면 브릭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미국을 쫓아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노보그라츠라는 사람은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양반은 가상자산 투자회사의 대표인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